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기존의 선대위를 해산하고 대신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꾸려 새로 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사선에 권영세 의원을 새 선대본부장에 앉혔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간의 장고를 마치고 선대위 쇄신에 대한 결심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장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와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고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께 안심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건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새로 시작하겠다며 기존 선대위를 해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메모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윤 후보는 대신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 위주의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선대본부장에는 사선의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선대위 해산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이라며 윤 후보와의 결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대위 개편에 나섰지만 후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했고 윤 후보마저 명예의 상처를 입었다고 반응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니 구태타니 내가 무슨 목적으로 해서 구태타라고 했어? 그 정도의 소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은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거취 압박을 받아온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주장했던 것과 선대위 개편 방향성이 다 있다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표 거취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우려가 제기됐던 이 대표와 중진 의원 연석회의도 취소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방문해 단결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안한 코로나 관련 추경 편성을 위해서 추경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비전위원회 광주 출범식에서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결된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했고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를 거론하며 민주당은 점점 단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이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국가 재정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매우 시급하다, 긴박하다, 그리고 대규모로 또 폭넓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급한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되 여력이 된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이 후보의 추경 요청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추경 규모를 점검하는 한편 제때를 놓치면 안 된다며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앞당겨 설 전에 추경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코로나 위기 속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져간다며 정부의 지원과 공정한 시장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연하지 않은 주 52시간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의 자유를 얽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오늘 낮 서울을 출발해 부산으로 가던 KTX 열차가 충북 영동에서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이 KTX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국회 기자, 오늘 KTX 열차 사고 어떻게 발생한 거죠? 네,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낮 12시쯤입니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터널 부근에서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KTX 산천 23호 열차의 4호 객차가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KTX 열차 유리창과 내부 시설물 등이 파손됐고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또 승객 7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탑승객들은 KTX 열차가 영동터널을 지나가던 중 어떤 물체가 열차와 부딪히며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레일 측은 터널 내에 그런 물체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코레일과 충북소방본부는 사고 열차와 터널 등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탈선 사고로 KTX 열차 운행도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사고 직후 코레일 측은 대체 열차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300여 명은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 정도 후 대체 열차로 옮겨 타고 이동했습니다. 사고 이후 2시간여 동안 KTX 부산 방향 하행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사고 구간에서 고속철도선이 아닌 일반선으로 우회해 KTX 열차가 운행되면서 목적지 도착 시간이 1시간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현재 긴급 대응팀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완전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열차 이용객들에 대한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공조해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의 종류와 비행거리 등 추가 재원과 특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가능성 있는 것이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의 새해 첫 무력 시위입니다.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이후 70여일 만입니다. 앞서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현대전에 상응한 위력한 전투기술 기제 개발 생산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며 새해에도 국방력 강화에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동계훈련을 진행 중인 북한이 훈련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선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기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 제진 구간 철도 건설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이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며 우리는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오늘 착공식에 참석했는데 행사 3시간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 1일 있었던 월북 사건 당시 월북 장면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여러 차례 포착됐지만 군이 특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전 초기에는 월북이 아닌 귀순 상황으로 잘못 파악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동부전선 월북 상황과 관련해 전비태세 검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지난 1일 오후 6시 36분쯤 GOP 감시 카메라 세대에 탈북민 A씨가 철책을 넘는 모습이 모두 5차례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감시병이 실시간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녹화 영상을 재생할 때에도 녹화 영상 저장 서버에 입력된 시간과 실제 시간이 차이가 있어 철책을 넘는 영상을 확인하지 못해 특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판단 아래 대대 지휘통제실은 자체 상황 종료 뒤 상급 부대와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탈북민 A씨가 GOP 철책을 넘는 과정에서 경고음과 경고 등이 발생해 소대장 등 6명의 초동조치조가 철책을 점검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북자가 비무장지대 내에서 발견된 이후 제대별 작전 상황 조치는 이루어졌으나 초동 조치 등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GOP 대대장은 저녁 9시 17분쯤 탈북민 A씨를 열상 감시 장비로 최초 식별했을 당시 작전 병력을 순차적으로 투입했고 초기 작전은 지형과 이동 방향 등을 고려해 귀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북민 A씨가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열상 감시 장비에 관측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4명과 탈북민 A씨와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합참은 내일 합참의장 주관으로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실시하고 군단장 책임하에 경계작전부대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법원이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부는 방역 패스 확대는 꼭 필요하다며 항고하고 나섰습니다. 사교육단체들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 수정을 압박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법원의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운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향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방역 패스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방역 패스 효력 정지로 방역 공백이 우려되는 교육시설에 대해 방역 강화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마트와 백화점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해서도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3,000m 제곱 이내에 있는 중소형 상점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돼 있던 점. 정부는 오늘 법원의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반면 사교육단체는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방역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하는 사교육연합은 정부는 재판부의 경고음을 수용해 이른바 기승전 백신의 비합리적인 방역 정책을 하루빨리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스터디 카페, 독서실 연합회도 보건복지부는 항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0시 현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953명으로 2주 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444명으로 전날보다 1,400여 명 늘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1,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6으로 3주 연속 감소세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7%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3개월 이상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지 3개월 후 발생합니다. 함께하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상황,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올림픽이지만 6개 종목 60여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막바지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30일 앞두고 태극전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금메달 목표는 2개. 그 어느 대회보다 기대치가 낮지만 전통적인 강세 종목 쇼트트랙 대표팀은 반전을 다짐했습니다. 설정된 금메달 개수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개개인적 목표를 잡고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메달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이른바 왕따주행 논란으로 마음고생을 했던 스피드스케이팅의 김보름도 베이징에서 아픔을 싣겠다는 각오입니다. 금메달을 따겠다 이런 막연한 메달 색깔에 대한 목표보다는 준비한 만큼 제가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의 그 기량을 다 보여드리고 오는 게 저의 목표라서 후회 없는 레이스 하고 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치러지는 올림픽. 중국 정부는 코로나 제로 올림픽을 자신하고 있지만 우려는 계속됩니다. 선수들이 들어가도 좀 엄격하게 관리해서 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스스로 저희들이 더 조심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베이징 동계올림픽. 우리나라는 쇼트트랙의 최민정, 스노보드 이상우, 컬링의 팀킴 등 6개 종목 60여 명의 선수들이 17일 동안의 열전을 함께합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반쯤 안산 단원구 탄도호 빙판 위에 생후 2개월가량 된 강아지를 돌에 묶어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강아지는 주변 시민에 의해 구조돼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고 해당 단체가 SNS를 통해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혼내주려 한 것이고 이후 없어져 주변을 찾아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의 한 PC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남성이 변기가 막혔다며 직원을 화장실로 유인한 뒤 계산대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인근의 또 다른 PC방에서도 같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밤 대전의 한 PC방.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계산대에 앉아있는 PC방 직원에게 화장실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직원이 화장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해당 남성은 계산대로 향해 현금 보관함을 열고 40여만 원을 꺼내 달아납니다. PC방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1분도 채 안 되는 짧은 틈을 노려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화장실 변기는 휴지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바로 와가지고 돈 확인해보고 CCTV를 확인해봤는데 돈을 갖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경찰서에 전화해서. PC방 점주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새해 첫날부터 이런 일을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사람을 유인해놓고. 이 남성은 범행 1시간 전에도 인근의 다른 PC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돈을 훔치려다 계산대 현금 보관함이 잠겨 있어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탐문 수사 등을 토대로 이 남성의 행적을 쫓는 한편 이 같은 절도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경기 의왕시 고천동 과천 봉담 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1차로에서 SUV 차량이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주변에 서 있던 47살 A씨와 동승자 등 2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SUV 차량 탑승자 1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승합차가 중앙 분리대를 먼저 들이받고 멈춰 서 있던 상황에서 2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이웃을 협박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20대 남성 A씨를 특수 재물손괴와 특수 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마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윗집으로 올라가 도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찍어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48만여 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했는데요. 올해 첫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 소식을 변진석 기자가 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택 매매 시장이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제3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 매매 시장은 매수 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가격이 하락한 지자체도 지난해 12월 넷째 주 30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전체 자치구의 76%가 하락 경계점 이내로 진입했다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지난주 상승률이 0.05% 이내인 곳이 19개 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까지 가격 상승을 선도했던 5년 이하의 신축 주택도 12월 넷째 주 하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방 역시 세종시의 매매 가격 지수가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등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곳은 일정 부분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정부는 하향 안정세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주택 공급은 48만 8천 가구, 특히 수요가 많은 아파트는 35만 7천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2030년까지 공급 과잉을 우려할 정도로 매년 5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시세 조작 등에도 대응하기 위해
1억 원 이하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거래 조사에 이어 고가주택 매입과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 전매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지방의 439개 청약단지 가운데 117곳이 미달돼 미달률이 26.7%에 달했습니다. 지방의 아파트 청약 미달률은 지난해 1분기 11.7%, 2분기 15.8%, 3분기 14.4%였는데 4분기 들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아파트 단지의 청약 미달률은 707개의 아파트 단지 가운데 116곳으로 16.5%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미달 단지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기업 제너럴모터스 GM이 90년간 지켜왔던 미국 시장 1위 자리를 도요타에게 내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반도체 칩 부족 사태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는 도요타였습니다. 도요타는 지난해 미국에서 1년 전보다 10.4% 증가한 233만 2천 대를 팔았습니다. 반면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GM은 13% 감소한 221만 8천 대를 팔아 거의 90년 만에 안방인 미국 시장 1위 자리를 도요타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도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연간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첫 외국 기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전 세계적인 반도체 칩 부족 사태의 영향이 컸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자동차 수요 급감에 대비한다고 부품 생산 등을 크게 줄여버린 경쟁 업체들에 비해 도요타는 칩 주문량을 덜 줄였고 비축량도 비교적 넉넉해 공장 가동률을 90%가량 유지할 수 있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현대차도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대차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73만 8천 대를 팔아 사상 세 번째로 좋은 실적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Still a hard time, but Genesis has kept its inventory pretty well stocked, and so we're excited about what's coming. But I think everyone's suffering from it, and it'll still be an issue, but it's getting better and better. 반도체 부족 사태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지난달 미국의 신차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20%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중국 시안에선 고강도 도시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료품 구하기가 어려워 시민들 불만이 속출하고 있고 봉쇄에 지친 시민들이 도시를 탈출하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시안의 한 아파트 입구. 아파트 청소 담당 직원 4명이 비닐봉투를 들고 황급히 사라집니다. 도시 봉쇄로 집에 가지 못해 먹을 것이 부족하자 입주민들에게 지급할 식료품을 훔친 것입니다. 也是因为这个近期疫情没有回家啊，完了以后私自拿菜，我们及时纠正错误。 배가 고파 만두를 사러 아파트 밖을 나섰던 이 남성은 방역 요원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此前有网友发布视频称，西安一男子外出买馒头遭到了防疫人员殴打，引发舆论广泛关注。 도시 봉쇄가 10여일째 접어든 시안에서는 먹을 게 부족하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식료품 부족 해시태그 조회수가 4억 1천만 건을 넘었습니다. 시민들의 외출을 막는 대신 식료품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던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매일 100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오는 위급한 상황. 수십여 명이 촘촘히부터 식료품을 전달하면서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持续监测辖区生活必需品应急保供企业库，提高应急处置能力，保障市场供应和价格稳定。 봉쇄를 피하려 영하의 날씨 속에 밤새 10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시안을 탈출했던 남성이 붙잡히는 등 도시 봉쇄에 따른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봉쇄하는 게 중국식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식료품 부족과 공급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의 대규모 매도 공세에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팔자에 2% 넘게 내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5.27포인트 하락한 2953.97에 코스닥은 22.04포인트 내린 1009.62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사자에도 기관의 매도에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셀트리온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3%대 하락했습니다. 또한 카카오가 2거래일째 하락하며 5%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고 네이버가 5거래의 연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2% 넘게 내렸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틀 연속 동반 매도하며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현대미포조선이 컨테이너선 세척 수주 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했고 포스코는 철강 시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3%대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80전 오른 1,196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밤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로는 약한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으로는 5에서 15cm, 제주로는 최고 5cm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남부 내륙으로도 1cm 안팎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건조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주의보로 변경되기는 했지만 내일 내리는 눈비의 양도 적어서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시켜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대기 정체로 인해서 수도권과 충청, 대구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에서 영하 5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4도, 대구 8도, 부산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말까지는 추위가 조금씩 주춤하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